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놀랍게도 우리나라의 KDDX 구축함이 미국에 수출될 수 있을까입니다. 여러분도 요즘 미국에서 우리나라에게 군함을 건조해달라고 한다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미국은 우리나라에게 어떤 군함을 건조해달라고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셨나요? 이지스함을 우리나라에서 건조하게 할까요? 아니면 지금 미국에서 막 건조하기 시작한 컨스텔레이션급 호위함을 우리나라에서 건조하게 할까요? 네, 처음에는 이런 함선들을 건조하게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미국은 우리에게 우리의 KDDX를 건조해 달라고 말할 수밖에는 없을 겁니다. 왜일까요? 왜 미국이 우리에게 KDDX를 건조해 달라고 할 수밖에는 없을까요? 제가 오늘 하려는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요즘 정말 방산 분야가 뜨겁죠. 날마다 새로운 소식이 나오고 방산 분야 주식은 계속 오르고요. 그럼 오늘은 어떤 소식이 나왔을까요? 오늘 나온 소식이 뭐가 있냐라고 했을 때 우선 한화가 캐나다의 자주포 사업에 출사표를 냈다는 소식이 나왔네요. 저번에 제가 캐나다에서 연구회를 개최했고 이 연구회는 캐나다와 우리가 서로 필요한 걸 의논하는 자리라고 했는데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 우리 한화와 현대가 공동으로 진출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한화는 또 한 가지 제안을 했는데요. 그건 바로 캐나다의 차기 자주포 사업에 우리 K9 썬더를 제안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알겠지만 캐나다는 자국의 안보를 미국에 의존하고 있고 그래서 캐나다군의 대부분의 무기가 미국산입니다. 그러나 트럼프로 인해서 지금 미국과 사이가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고 그래서 그에 대한 반발로 미국산 무기가 아닌 다른 나라 무기를 도입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점으로 우리 K9을 도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미국에 지금 캐나다가 구매할 만한 자주포가 있던가요? 어차피 미국에는 지금 캐나다에 판매할 만한 자주포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굳이 미국과 사이가 나빠지지 않았어도 우리 K9이 캐나다에 진출할 가능성이 높고 마침 캐나다도 다른 나라처럼 국방력 강화를 원하고 있고 그래서 자주포 도입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캐나다에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잘 팔리고 있는 우리 K9을 제안하는 건 굳이 미국과 캐나다가 사이가 나빠지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 그리고 솔직히 캐나다가 차륜형 자주포를 도입하는 게 아니라면 우리 K9 말고 다른 선택지도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우리 한화는 캐나다의 K9 자주포를 제안했고 당연히 항상 그러하듯 지금 이미 서방 국가들의 표준 자주포로 자리 잡은 우리 K9을 선택할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고 봅니다. 이것보다는 오히려 좀 더 재미있는 기사도 있는데요. 그건 바로 호주가 우리 한화에게 10호I 도입 가능성 여부를 문의했다고 합니다. 이게 왜 재미있냐면요. 솔직히 우리가 지금까지 팔아온 무기는 자주포나 군함 같은 하드웨어적 성격이 엄청 강한 무기 위주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가장 이익이 많이 남는 건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소프트웨어 수주 실적은 상당히 미미한 상태이죠. 그래서 호주가 우리의 업체에게 10호I의 도입 가능성을 문의했다는 건 상당히 의미가 남다릅니다. 실제로 호주는 랜드 4140이라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이 프로그램은 바로 호주군의 10호I를 개선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10호I란 무엇이냐? 10호I란 통제 통신 컴퓨터 정보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한마디로 전투 지휘 체계라고 이야기하는 게 가장 쉬울 것입니다. 실제로 한화는 이미 호주의 원앱을 기반으로 하는 10호I를 제안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원앱이 무엇인지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었죠. 적외도 위성통신이라고요. 한화는 지금 원앱의 지분을 확보하고 아시아에 대한 서비스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우리나라의 무인수상정 등의 통제에 사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연히 한화가 원앱을 우리나라 군대에만 제공하기 위해서 투자를 한 건 아니고 당연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지휘통제 체계에도 제안을 하기 위해서 투자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호주에도 제안했고 호주에서 관심이 있다는 응답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한화가 개발한 원앱을 기반으로 하는 10호I가 지금 호주에 진출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 규모는 별로 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당연한 게 호주군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으니까요. 사업 규모는 고작해야 수백억 원 정도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10호I가 해외에 진출한다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가요? 이게 오늘 하루에만 나오는 소식입니다. 솔직히 이런 소식들은 너무 많아서 일일이 여러분에게 다 전하지도 못합니다. 그만큼 요즘 방산 분야가 뜨겁습니다. 그리고 요즘 방산 분야 중에서 유독 뜨거운 게 바로 군함 분야이죠. 당장 미국이 우리나라에서 군함을 수리하는 MRO 사업을 하고 있고 심지어는 군함을 건조하는 사업까지 우리나라에서 하게 될 거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정말 이 분야는 요즘 뜨겁습니다. 당장 오늘 이 분야에서는 어떤 소식이 나왔을까요? 어디 보자. 드디어 월리 쉬라함이 출항했다고 하네요. 월리 쉬라함은 한화오션이 우리 조선소 사상 처음으로 미국 군함의 MRO를 수주해서 수리를 하고 있던 함선이죠.
이 함선이 6개월간의 수리를 마치고 드디어 출항을 했다고 합니다. 드디어 우리의 첫 미국 MRO 사업이 무사히 끝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안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왜 미국이 우리의 KDDX를 도입할 수밖에 없는지 설명한다고 했죠. 그런데 요즘 한화와 현대가 KDDX의 설계를 누가 할지를 두고 한참 싸우는 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군 참모총장이 두 회사에게 서한을 보냈다고 합니다. 결론은 두 회사가 싸우는 통에 KDDX의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니 그만 좀 싸우라는 서한을 두 회사에 보냈다고 해요. 오죽했으면 해군 참모총장이 나서서 이런 일까지 했을까요? 이런 일은 우리 해군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군함건조 회사들이 서로 싸워서 군함건조가 지연되고 그걸 지켜보다 못한 해군 참모총장이 그만 좀 싸우라고 서한을 보내는 건 우리 해군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해군 참모총장이 오죽 답답했으면 이리 했겠습니까? 오늘도 KDDX는 방사청이 현대와 수의 계약을 하고 한화는 현대의 하청으로 들어가게 될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던데 솔직히 요즘은 KDDX에 대한 기사가 안 나오는 날이 하루도 없습니다. 이러니 해군 참모총장님도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미국 해군이 어째서 우리 KDDX를 도입할 수밖에 없다고 제가 주장을 하는 것일까요? 그럼 그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전에 이야기했듯 미 해군은 지금 296척인 함선을 2054년까지 381척으로 늘린다고 하고 있고 이게 가능해지려면 30년간 364척의 군함을 건조해야 합니다. 연간 평균 12척의 군함을 건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미 해군은 군함 건조에만 연평균 300억 달러, 그러니까 하나로 42조 원을 사용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여기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연평균 12척을 건조하기 위해서 42조 원을 사용하는 게 많아 보이세요? 아니면 적어 보이세요? 아마 많아 보일 것입니다. 42조를 12로 나누면 한 척당 3조 5천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한참 건조 중인 알레이버크급 플라이트 3 이지스함의 건조 가격이 2024년 기준으로 척당 3조 2천억 정도 하고 있으니 42조이면 충분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정말 충분할까요? 아니요, 전혀 충분하지 않습니다. 분명 이 42조라는 돈을 그냥 수상함만 건조하는데 사용하면 충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미국은 이 돈으로 수상함만 건조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미 해군은 이 돈으로 항공모함도 건조해야 하고 버지니아급 공격원자력 잠수함도 건조해야 하고 심지어는 컬럼비아급 전략원자력 잠수함도 건조해야 합니다. 당연히 이런 함선들은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그래서 지금 미 해군에 할당된 군함 건조비의 절반 이상은 바로 이런 함선들. 그러니까 항공모함이나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 해군이 42조 원에서 수상함을 건조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은 그 절반 정도에 불과합니다. 대략 20조 정도만 수상함을 건조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20조로 대략 9척에서 10척 정도의 수상함을 매년 건조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미 해군이 수상함 건조에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은 척당 대략 2조 원 정도에 그칩니다. 그리고 당연하지만 2조 원으로는 미 해군이 원하는 함선을 건조하지 못합니다. 당장 지금 미 해군이 한창 건조하고 있는 미 해군의 주력함인 알레이버크급의 최신 모델인 플라이트 3의 건조 가격이 2024년 예상 기준으로 대당 22억 달러, 우리 돈으로 3조 2천억 정도 됩니다. 그뿐인가요? 미 해군이 타이콘델로가급과 알레이버크급을 대신할 새로운 이지스함을 개발 중인데요. 미 해군이 새로 개발하는 함선은 DDG-X라는 함선입니다. 그럼 이 DDG-X의 척당 가격은 얼마일까요? 미 해군에서는 DDG-X의 척당 가격을 33억 달러라고 예상했지만 미국 의회 예산처인 12호에서 예상하는 DDG-X의 척당 건조 가격은 44억 달러입니다. 참고로 DDG-X가 어떤 함선인지 모를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하자면 미 해군이 알레이버크급과 타이콘델로가급을 대체하기 위해서 새롭게 개발 중인 이지스함으로 원래는 9,700톤으로 기획된 함선인데요. 최근에는 계속 함선의 크기가 커져서 지금은 13,500톤까지 커졌다고 하죠. 이 함선은 미국에서 2022년부터 개발에 들어가서 첫 함선이 2035년에 인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미국의 새로운 주력함입니다. 그러나 당연하지만 이 함선이 미 해군의 새로운 주력함이기는 하지만 비싸도 너무 비싸다는 것입니다. 미국 의회 예산처의 말대로 척당 44억 달러면 우리 돈으로 척당 6조 4천억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연간 10척은 고사하고 20조 원으로는 고작 해안에 DDG-X를 3.5척만 건조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래서 미 해군도 DDG-X 같은 고가의 함선만을 건조할 수는 없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훨씬 저렴한 염가형 전투함도 건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 해군이 건조하는 염가형 전투함이 바로 컨스텔레이션급입니다. 이 함선은 결국은 미국의 연안전투함인 LCS가 망해서 LCS를 대신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건조하는 함선으로 정확히 이 함선은 미국이 개발한 함선이 아닙니다.
이 함선은 유럽의 표준 호위함인 FREMM을 기반으로 이탈리아의 핀칸티에리사가 건조한 카를로 베르가미니급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미국의 LCS 연안전투함이 망하자 급하게 미 해군이 땜빵으로 도입하는 호위함입니다. 그래서 함선 자체도 별로 크지도 않고 성능도 특별할 게 없는 함선입니다. 당장 만재 배수량이 7,291톤밖에 하지 않고 건조 비용도 상당히 저렴해서 처음에 미 해군이 이 함선을 도입하기로 하면서 예상한 가격이 8억 달러에서 9억 5천만 달러 정도를 예상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대략 1조 1,600억 정도면 건조할 수 있는 함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저렴한 것일까요? 미국이 저렴하게 도입한다는 함선도 1조 원이 넘는데 결론은 미국이 저렴하다고 도입하는 군함의 가격이 우리의 차기 주력 구축함인 KDDX와 별반 차이가 없는 가격인 것입니다. 그럼 미국은 이 함선을 왜 도입하는 것일까요? 결론은 이 함선은 미국의 연안전투함인 LCS가 망해버려서 LCS를 대신해서 땜빵으로 도입하는 함선인데요. 결국은 쉽게 이야기해서 유럽에서 개발한 수상함의 선체에 유럽산 대잠수함 장비를 달고 미국산 전투체계와 대공 장비를 달아서 주로 연안에서 대잠전과 대공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도입하는 함선입니다. 이 함선에는 전투체계로는 이지스 시스템 베이스라인 10이 장착되는데요. 결국은 미 해군의 표준 전투체계인 이지스 시스템의 호위함 버전입니다. 그리고 레이더도 미 해군의 새로운 이지스 레이더인 SPY-6가 장착되는데요. 당연히 알레이버크급 같은 본격적인 이지스함보다는 훨씬 크기가 작은 레이더가 장착이 됩니다. 알레이버크급 플라이트 3가 SPY-6 모듈을 37개 장착하는 것에 반해서 컨스텔레이션급은 9개만 장착이 됩니다. 그리고 레이더도 4면 고정식이 아니라 3면 고정식이고요. 그래도 SPY-6 자체가 워낙 뛰어난 레이더라 레이더의 규모가 작아서 탄도미사일 방어 같은 건 하지는 못하지만 자함 방어에는 충분한 성능이고요. 결론은 전투체계와 대공전체계는 알레이버크급 플라이트 3에 축소형이 탑재되는 건데요. 문제는 대잠전 체계입니다. 이 함선의 대잠전 체계는 미국산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함선의 대잠전 체계는 정확히는 미국산이 아니라 유럽산입니다. 대잠전 체계를 이야기해보면 함수소나는 없고요. 예인소나로 TB37 예인소나를 사용하고 가변심도 소나로 CAPTAS4 가변심도 소나를 사용하는데요. 이 소나는 유럽의 탈레스사에서 만드는 소나로 솔직히 유럽의 표준 가변심도 소나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가변심도 소나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가 가변심도 소나를 개발할 때 원래는 이 소나에 기술을 도입하려 했지만 당연히 이렇게 잘 팔리는 소나의 기술을 탈레스가 우리에게 넘길 리는 없었고요. 그래서 이 소나와의 경쟁에서 밀려서 사장되어 있던 영국의 어느 회사의 가변심도 소나 기술을 이전받아 와서 개발한 게 우리의 가변심도 소나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의 가변심도 소나도 바로 CAPTAS4와 거의 비슷한 크기와 재원, 그리고 성능을 가지고 있는 소나입니다. 그래서 이 함선은 지극히 평범한 유럽의 대잠 호위함과 비슷한 성능을 가진 함선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추진기관도 최신 전투함답지 않게 완전 전기 추진식이 아닌 우리의 대구급과 비슷한 하이브리드 방식에 최대 속도는 고작해야 26노트에 불과합니다. 한마디로 이 함선은 미 해군이 작정을 하고 싸고 저렴하면서 빨리 도입하기 위해서 도입하는 함선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함선도 이제는 더 이상 저렴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함선은 이탈리아의 핀칸티에리사가 사업자로 선정되어서 당연하지만 미국의 존스법 때문에 이탈리아에서 건조할 수 없기 때문에 핀칸티에리는 미국의 조선소를 만들어서 미국에서 건조를 하고 있는데요. 원래 계획은 최대 9억 5천만 달러가 목표였던 함선이 지금은 가격이 계속 올라서 초도함의 건조 가격은 12억 8천만 달러까지 상승을 해버렸습니다. 우리 돈으로 1조 8천억까지 상승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격만 오른 게 아니라 건조까지도 지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원래 핀칸티에리는 이 함선을 연간 2척을 공급하기로 하고 20척을 건조하기로 했는데요. 지금은 잘해야 연간 1척을 건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초도함을 2026년까지 취역하기로 했는데 지금은 2029년에 취역할 거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도저히 핀칸티에리만으로는 건조가 불가능해서 원래 LCS를 건조하던 오스탈사도 컨스텔레이션의 건조를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나라에서 미국의 군함을 건조한다면 우리가 건조하게 될 대표적인 군함으로 꼽히는 게 바로 이 컨스텔레이션급입니다. 결국은 이 함선은 지금은 더 이상 미국이 원하는 염가형 연안함도 아니고 그리고 빠른 건조도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미국의 군함을 건조한다면 바로 이 함선을 건조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함선을 우리가 건조한다고 해서 미국의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건조를 해주면 빨리는 건조할 수 있겠죠. 그런데 가격은 어떨까요? 우리가 건조한다고 가격이 대폭 낮아질까요? 물론 우리가 건조하면 분명 일부 가격은 낮아질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우리가 건조해도 탑재되는 장비나 시스템은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부 미국으로부터 도입해야 하고, 그래서 대폭적으로 가격이 낮아질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결론은 아무리 우리가 건조를 해도 우리가 낮추어 줄 수 있는 가격은 건조비를 고작 해야 1,000억이나 잘해야 2,000억 정도 낮추어 줄 수 있을 뿐이고, 이걸로는 미국의 군함 가격이 지나치게 높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한마디로 일부 도움은 되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건 미 해군은 지금 건조하거나 개발하는 함선이 아닌 근본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함선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미 해군이 완전히 새로운 함선을 개발하고 설계하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솔직히 미국에서 아무리 새로운 함선을 개발한다고 해도 고비용 저효율인 미국에서 가격은 낮으면서도 성능이 좋은 함선을 개발한다는 건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솔직히 지금까지 미국은 알레이버크급을 개발한 후로는 단 한 번도 새로운 전투함의 개발에 성공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결국은 주말트급도 그러하고 LCS급도 그러하고 미 해군은 알레이버크급 이후에 개발한 모든 전투함 개발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유럽에서 함선을 도입하겠습니까? 결론은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이번에도 해외에서 개발한 새로운 함선을 도입해야 하고, 그리고 그 함선을 해외에서 건조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미국이 정말 저렴하고 성능 좋은 함선을 도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그게 어떤 함선이 되고 어떤 나라에서 건조를 해야 할까요? 결론은 우리나라에서 건조를 해야 하고, 당연히 최대한 함선을 싸게 건조하려면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함선을 건조해야 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우리 KDDX를 건조하는 것 말고는 미 해군에게는 답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미 해군이 지금 건조하거나 앞으로 건조하려 하는 함선들에게는 치명적 결함이 있고, 현실적으로 이 치명적 결함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KDDX를 건조하는 방법뿐입니다. 그리고 미 해군이 가진 치명적 결함은 제가 다음번 영상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이번 영상은 한 편으로 만들려고 했는데요. 내용이 너무 길어져서 결국에는 한 편으로 만드는데 실패를 했고, 그래서 나머지 내용은 제가 다음번 영상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